그러네. 요거고. 이 부분은 인제 제가 생각해 가지고 정리를 요약해서 좀 한 건데, 금형 체질이 자주 걸리는 체질병, 금극목을 자주 하고, 아니면 어 화극 금이 안 되고, 혹은 뭐 인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체질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금형들은 혈압이 좀 낮고, 금수형은 더 심해요. 혈압이 좀 낮고 폐 기운은 강하고 간 기운은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형 같은 경우는, 순수 금형 같은 경우는 비위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 많아요. 그래서 그닥 이렇게 막 살이 찌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길쭉길쭉하다 그래도 살이 안 찌거나, 아니면 좀 짤막하게 생긴 금양 체질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렇게 막 살이 통통하게 찌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토금이 아닌 이상은. 금만 있을 경우는 그래요. 조금 약간 희끄무리하니 뱀파이어 같은 느낌.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혈압성 두통이 자주 있고, 눈이 어질어질하면서 흐릿하게 보이고, 이거는 이제 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혈압이 낮아서 혈관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화학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심장도 약하고 혈관도 그렇게 탄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이 작동을 하는 추동작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빈혈 같은 것들이 자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우나 같은 거 갖다 놔서 이완시켰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완시켰을 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자주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기립성 빈혈 같은 거, 사우나 들어가서 따뜻한 탕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핑 돌면서 어지러운 느낌,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근육이 자주 뭉치고 통증이 있다. 간이 약하기 때문에 근육통이 자주 있죠. 그리고 편도, 간이 주관하는 자리죠. 여기가 잘 붓고 열이 잘 나죠. 그래서 금 체질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타민 C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 이 편도가 정말 잘 붓고 열이 잘 나고 감기가 잘 걸려요. 그래서 아세로라 C나 더블 X, 데일리 뭐 이렇게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제품을 먹고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합성 비타민을 드셔도 이런 체질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죠. 합성 비타민을 드셔도. 왜냐하면 편도에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합성 비타민이 너무 고용량으로 독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데모 많이 보여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꾸준히 먹었을 때는 오히려 위장이 허약해지는 증상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위상 과다증이 생겨서 이렇게 막 불필요한 음식을 땡긴다거나 하기 되게 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 편도를 잘 낫게 하고 감기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합성 비타민도. 하지만 다른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간에 좋은 것들로 체질을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 체질에 1 번을 뽑으라 하면 이제 화극금을 해서 금을 이렇게 제한을 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1 번은 코큐텐이에요. 네. 2 번은 아세로라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극금이 제일 잘 되는 거는 코큐텐. 그래서 혈관의 탄성을 높여서 혈관의 항산화 작용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이 화극금을 하면 금이 혼자 날뛰어서 간을 치는 금극목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코큐텐을 권하시면 좋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금형이다? 그럼 코큐텐을 접하지 못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먹냐면 주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먹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둘 다 쓴맛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쓴맛에 해당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체질을 가진, 기호식품으로 가진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꼭 마시려고 하지 않으면 아침에 뭐 이렇게 심장이 안 뛰는 거니까, 혈압이 낮은 거니까 기운이 나지 않아요. 눈이 안 떠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밤에 술을 안 마시면 이렇게 우울증처럼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하루 종일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술 마실 생각만 하는 거죠. 자기가 심장 기운이 약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 컨디션이 안 좋은 거를 술로 강제로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술이나 커피나 둘 다 이 심장을 좋아지게 하면서 몸에 다른 이상을 만들죠. 코끼리처럼 심장을 좋아지게 하고 혈관을 좋아지게 하면서 질병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질병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과다하게 먹으면 신장 기능도 나빠지고 화학금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대장도 나빠지죠. 그래서 커피를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한 잔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비를 해소한다는 게 변의 그 작용의 하리 작용 때문에 그래요. 커피가 내리고 하는 작용. 그래서 내려가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커피는 찬성질이에요. 볶아서 그나마 찬성질을 좀 날린 거고 기본은 되게 찬성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리 작용, 밑으로 내려가는 작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소장을 자극해서 대장으로 내려가게 하고 대장을 자극해서 배변이 일어나게끔 하죠.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소장이 뜨겁고 대장이 뜨거워서 변비가 있는 사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 차가운 사람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차가워지고 내려가고 하니까 영양소 흡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배변이 일어나는 약간 과민성 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 배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압력도 내려가게 돼요.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죠. 근데 금형들은 보세요. 보통 혈압이 낮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지럽고 그래서 금형들이 자기가 컨디션이 나쁠 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귀가 울려요. 귀에 이명이 생겨 찡 울리면서 이게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더 떨어지는 걸 먹어버리니까 압력이 올라오질 못하고 골수가 빠져서 이명이 생기는 것처럼 귀가 땡 하면서 아픈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골수의 혈압이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작용할 수 있어요. 커피를 마셨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술을 마셨을 때도 거의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 술은 마셨을 때 처음에는 체온이 올라가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분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오히려 간에서 이걸 해독하느라고 혈액이 그 간으로 몰려가 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부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체온이 급격하게 식어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처음에는 좀 열감이 있다가 술 마신 그다음 날 몸살기처럼 돌면서 자꾸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면서 몸이 되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거나 무겁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 체온이 떨어져서 그래요. 알코올 해독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간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져서 간으로 다 몰려간 피로 인해서 체온이 뚝 떨어지니까 몸살기가 돌면서 '아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음식인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나한테 맞는가 아닌가를 따졌을 때 딱 그 순간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내 몸에 피해를 주지 않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커피도 적정량을 넘어서면 문제를 발생하고요. 알코올도 내가 간에서 부담이 느낄 정도로 그다음 날까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을 정도로 섭취하는 것들은 그게 양이 많든 적든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지난밤에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평상시랑 다르다. 몸이 무겁다. 차갑다. 이러면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을 만큼 먹은 거니까 그게 한 잔이 됐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 순간의 어떤 증상에 기쁨을 느끼려고 이제 멀리 내다봤을 때 더 안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금체질 만약 금체질 하나만 있으면 진짜 완전 커피나 술에 호가가 되게 쉬워요. 수체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술을 너무 마시려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간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사람, 신장이 웬만큼 건강해서 받쳐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엄청 병이 금방 들죠. 술이나 커피로 인해서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화극금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체질을 조절하려고 땡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많이 땡겨요. 근데 그 많이 땡기는 게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먹으면 돼요.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간 기능을 해치지 않을 만큼만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 저도 커피를 하루에 한 2잔 정도는 먹을 수 있거든요. 먹어도 괜찮아요. 잠자는데 크게 지장 없고. 근데 내가 컨디션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날은 쪼끔 한 반잔 정도만 홀딱거려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 조절해 주시면 좋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한 잔만 먹어도 약간 취기가 돌면서 오히려 몸이 차갑다, 살짝 얼굴만 따뜻했다가 차갑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요. 뭐 몇 잔 먹어도 몇 병 먹어도 괜찮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성이 있으니까 '술은 무조건 나쁘다. 커피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게 지나쳤을 경우는 화극금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상모로 넘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더 몸을 해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를 조절을 잘 해 주시면 좋고 아마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제 지난 시간에 금상모화 금상모화해서 화의 허약으로 인한 경락성 질병까지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금형이 인제 한 바퀴 다 돌아서 폐가 고장 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금형이 폐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중병이라고 했어요, 중병. 그래서 깊은 병에 걸려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나머지 간이라든지 심장, 신장 이런 것들도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금 체질인데 폐암이 걸려서나 대장암 걸려서 오시는 분이요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어. 목 체질이 폐암에 걸려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요. 금 체질인데 폐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인제 한 바퀴 뭐 위험한 거죠. 사실은 아주 중한 건데 최근에 제가 그 폐암 환자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목 체질이었어요. 그리고 폐암에 걸린 이유는 이 슬픔을 못 이기는 거. 물론 그 가스레인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많이 노출이 되셨어요. 하루 그 살림을 시부모님 그다음에 친정 부모님, 시아버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할머니부터 모셨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70대 할머니셨는데 시할머니를 모시고 그 시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 수발 다 들고 시아버지가 또 아파셔서 돌아가시는 거 수발 다 들고 남편이 또 아파서 수발을 들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인제 시부모님이 너무 시아버지가 괴팍스러우셔 가지고 그렇게 며느리를 때리셨대요. 근데 옛날 분이라 이게 시아버지의 그 폭행을 참고 사신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슬픔이 돼서 이분한테 정체가 돼 버렸더라고요. 음.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인제 어머니를 되게 아끼는 마음이 강해서 그래도 정성껏 치료하는 데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감정이 쌓여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금형이 폐병에 걸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술, 육류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화극금을 너무 심하게 한 거야, 술. 이게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육고기. 그래서 대장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식을 너무 선호하고 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대장의 정체를 만들고 간을 먼저 해친 다음에 술과 고기로 대장으로 암이 전이되거나 폐에 암이 생기거나 이러면서 한 바퀴 다 돌아서 결국은 그래서 금형들이 폐에 암에 걸려서 왔을 때는 대부분 대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정말 육류 섭취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선이나 야채보다 고기가 좋아요. 고기 있어야 밥을 먹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성보다 육식 선호가 좀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폐암이나 대장암 걸려서 오시는 분들은 육류 섭취가 되게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면서 내 폐가 건강하려면 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폐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박갱현 님도 금 있으시고 엄미경 리더님도 금 재질이 강하시고 저도 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 수, 목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 금 체질들이 자기의 강점을 살리면 충분히 지구력이 강한 땅 체질이 될 수 있어요. 땅 체질. 근데 막 이렇게 목화처럼 막 에너지가 확 넘치는 그런 딱 봐도 체력이 좋을 것 같은 이런 그 체질은 안 돼요. 막 에너지를 막 강하게 폭발적으로 내서 힘이 엄청 세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추고 금수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면 지구력은 생길 수 있는 체질로 유지가 되거든요. 허약한 다른 체질보다 허약하기 쉽지만 그래도 그것을 강점으로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폐가 좋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금체질이니까 폐가 근본이 돼야 되죠. 근데 이 근본이 허약하면 나머지 뿌리가 없으니까 다 아무리 노력해도 쌓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 체질이 금을 보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지구력을 요구하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오래 걷기나 오래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처럼 유산소 운동을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좀 이렇게 집중적이게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길게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이라도 한 2-3 시간 정도 걷는 산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긴 트레킹을 한다든가 내가 산행할 체력이 안 되면 그냥 좀 빨리 걷는 트레킹 이걸 한 3 시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쪼금 기 장거리 산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내 체력보다 쪼끔 더 끌고 갈 수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체력을 높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좀 길게 내쉬는 운동 있죠. 이런 식으로 내쉴 수 있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걸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처음에는 4 박자 들이쉬고 4 박자 내쉬면서 걸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좀 익숙해지면 4 박자 들이쉬세요. 그리고 8 박자를 내셔. 이게 잘 안 되면 처음에 어쨌든 내쉬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4 박자를 확 내쉬고 내가 들이마실 수 있는 만큼 들이마시고 4 박자를 훅 내쉬고 들이마실 수 있는 만큼 들이마시고 이러면 폐가 좋아져요. 폐가 일단은. 근데 폐가 어느 정도 8 박자 내쉴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폐가 좀 좋아지고 나면 사실은 금 체질은 화가 약하죠. 그래서 금 체질은 더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4 박자 들이쉬고 짧게 2 박자 내쉬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이 좋아지고 폐가 어느 정도 보완이 돼요. 근데 내가 한 8 박자 내쉴 수 있을 만큼의 폐를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 더 강하게 이렇게 화 기운을 막 이렇게 높여주는 운동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 안 돼요. 저도 산행할 때 인제 이 호흡을 연습을 하면서 해 보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산행을 하면 심장이 더군다나 차갑고 잘 안 뛰는데 이게 잘 안 돼. 들이쉬는 게. 막 들이쉬려 그러면 오금이 막 저려요. 그래서 한 2 박자 들이쉬고 4 박자 내쉬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쪼끔 심장이 뚫리면 4 박자 정도 들이셔 줘요. 그리고 4 박자 내쉬고. 음. 이런 식으로
몸을 좀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게 내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쉬는 게 조금 더 편안해져요. 길게 했을 때. 숨이 가쁠 때는요. 이게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체질을 개선할 만큼 체질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운동을 좀 해 보겠다 한다면 이 금체질은 호흡법이 되게 중요해요. 심폐지구력을 같이 높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단 4 박자 내쉴 수 있을 정도의 호흡 길이를 가지고 있는가. 폐를 쥐어짜는 능력이죠. 횡격막을 충분히 쥐어짜야지 길게 내쉴 수 있는데 이 간이 약하기 때문에 횡격막이 충분히 쥐어짜지지 않고 복식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왜 제가 암 환자 오면 암 종이랑 상관없이 복식 호흡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복식 호흡 어렵다고. 예, 류마티즘 환자들도 이 복식 호흡이 잘 안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굉장히. 그래서 류마티즘이 사실은 관절이 되게 차가워서 오는 거잖아요. 심포 기능이 차가워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호흡이 안 되니까 차가운 거였더라고요. 호흡이 안 돼. 류마티즘 환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복식 호흡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훈련을 한참 시키니까 '아 집에 가서 연습하고 올게.' 자기도 자기가 안 되는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길게 내쉬고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들이쉬고 이게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금체질은 내비두면 호흡이 되게 짧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이거를 폐활량을 충분히 높여줘서 횡격막이 잘 움직이게 이렇게 줄어나고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잘 움직이게 해서 간이 좋아져야지 횡격막이 잘 움직여요. 폐만 가지고 조절할 수 없어요. 횡격막 움직이는 건 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에 좋은 영양소들을 충분히 챙겨 먹어야지 횡격막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법을 익히고 나면 폐가 기본적으로는 크게 타고났으니까 금방 좋아지겠죠. 좋아지고 나서 그다음에 훈련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폐가 웬만큼 받쳐줘야지 심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니까 운동량을 더 늘리고 심장에 좋은 것들을 먹어서. 커피로 그렇게 짧게 술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심장 박동을 막 유발했다가 고거 빠질 때쯤 또다시 꺼지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단백질과 코큐텐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엔자임 Q10처럼 이렇게 혈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여주는 거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근데 단백질이 또 있어서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만나서 내 심장의 혈관의 탄성을 높이고 근육의 탄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그 쓴맛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 못 만들고 일시적으로 심장이 그냥 콩캉콩캉 뜨게 하고 말고 쿵쾅쿵쾅 뛰게 하고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끈하게 뚝뚝뚝 이런 식으로 뛰어줘야 되는데 심장이. 커피 마시면 콩콩콩콩 뛰고요. 술을 마셔도 콩콩콩콩 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체질이 충분히 내가 호흡이나 이런 먹는 걸 통해서 체력을 높이면 충분히 건강하고 아주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장의 기능 이상을 보면 어 폐가 약할 경우는요. 일단은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차가운 것도 못 이기고 뜨거운 것도 못 이기고 건조한 것도 금방 이게 그 건조한 천식성이 생겨요. 마른 기침 같은 게 생기고 습해도 그렇게 몸이 무겁고 나빠져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이 수분을 조절을 해 주고 체온을 조절을 하는데 폐가 피부를 주관하고 이 피부가 체온을 조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폐가 허약할 때는 더워도 못 참고 추워도 못 참고 이렇게 돼요. 그런 유달리 그런 사람들은 폐가 되게 안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우면 카레지면서 오돌오돌 떨고 좀만 추우면 더우면은 더워 갖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폐가 되게 약한 분들을 제가 종종 봤는데 더위를 못 참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우나 못 들어간다고 하고 쪼끔만 그 실내 온도가 높아도 막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제 폐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차갑고 뭐 차가운 거 잘 이기는데 더운 걸 못 이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체온이 낮고 폐가 약한 분들은 또 오히려 반대로 여자분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금방 추위 느끼면서 달달달 떨고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아주 손발이 그냥 아주 냉해지는 사람들 요런 분들이 인제 한기를 못 이기는 금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따뜻한 금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갈릭, 마늘이라든지 아니면 양파 농축물 같은 거 들어있는 거라든지 오메가3 처럼 비린맛도 금에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걸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금형인데 이렇게 외기를 못 이기는 사람이면 금에 해당하는 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병까지 가지 않았지만 요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뭘 먼저 권해줄 건지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운이 약해 폐가 약한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인제 오면 젊은 애들 특히 어린애들이 되게 많아요, 다한증. 손이 이렇게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는 친구들. 그래서 20 살 전후로 해 가지고 이 다한증이 아주 심한 여자친구들, 남자애들도 종종 있어요. 초등학교 한 4-5 학년쯤 됐는데 키가 되게 작고 안 커 가지고 오는 남자애들은 다한증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20살 전후에 다한증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고렇게 손이 늘 축축하고 긴장도가 너무 높고 뭘 잡지도 못할 만큼 떨어뜨리고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만져보면 정말 땀이 그냥 흘러요. 음. 그래서 손은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면 손을 이렇게 악수를 우리가 해 보잖아요. 악수를 딱 했을 때 손이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만졌을 때 온기가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요. 만졌을 때 차갑고 축축하면 진짜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딱 제가 손바닥 주로 체질 실제로 상담하러 오지 못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체질이 뭐예요?" 이런 질문 받으면서 처방해 달라고 할 때는 얼굴 정면 사진, 옆면 사진, 혓바닥 사진, 손바닥, 손등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손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온도 배분이 어떻게 됐나 색깔도 보고 얼굴로 체질 보고 옆면으로도 체질 보고 혀의 상태로 혈액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만 보여줘도 어느 정도까지 감별이 돼요. 그래서 이 손의 그 정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코 막힌 콧물 뭐 후각 이상 이런 것들은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주 올 수 있는 거고 이 코에 대한 증상 특히 금형 같은 경우는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폐가 폐는 뜨거우면 산소를 잘 못 받아들여요. 차가워야지 산소를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차갑다는 게 뭐 36.5도 이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폐의 기본 온도는 40 도예요. 그래서 40 도보다 쪼끔 낮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38도 아니면 36도 이건 아니에요. 폐가 40 도가 돼야지 가장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온도고 이것보다 뜨거우면 산소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농도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죠. 공기는 온도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팽창하면서 없어져 버리죠. 날아가죠. 그래서 온도가 차가울수록 공기가 더 잘 농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의 기본 혈관 온도는 40도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쪼끔 차가운 사람들이 호흡량이 더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좀 차가운 편이 많기 때문에 맑은 콧물이 흘러요. 찬기가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탄 기운이 들어오면 더 맑은 콧물이 흘러. 냉기를 배출하려고. 근데 이거를 배출을 못하고 그냥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뜨거웠던 사람은 정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폐가 뜨겁고 안 좋은 사람들은 서늘한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거야. 선호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열이 있으니까. 근데 기본이 약간 서늘한 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형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들어오면 콧물이 쭉 이렇게 바로 반응이 일어나요. 찬 거 먹어도 바로 콧물이 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늘하기 때문에 냉기를 배제하려고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진정되고요. 따뜻한 걸 먹어도 진정이 돼요.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냉기에 노출됐을 때 맑은 콧물이 흐른다 그러면 평상시에 폐가 조금 더 차갑게 내려앉아 있는 거거든요. 운동을 해 보고 호흡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숨도 잘 못 쉬겠다 그러면 폐 기능이 완전히 차갑게 떨어진 거라서 요럴 때는 폐의 온도를 높여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보완을 해 줘야 되죠. 근데 내가 운동하고 막 오래 달리기 하고 오래 걷기 하고 아무 지장이 없어. 그냥 냉기가 왔을 때 콧물만 좀 흐르는 편이다라고 한다면 고때는 그때는 인제 좀 조절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운동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좋아요. 따뜻한 걸 먹어야 될지 더 서늘한 걸 먹어야 될지. 그래서 차가운 데 들어갔는데 또 콧물 전혀 안 나고 오히려 숨이 가쁘다 이러면 너무 뜨거운 거니까 차갑게 식혀주는 민트 같은 거. 이게 그다음에 인제 오메가 계통 중에서도 좀 온기를 내려주는 게 있거든요. 세모노 오메가 3는 열을 떨어뜨려 줘요. 근데 오메가 3 밸런스는 온도가 중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BDHA는 또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들어 있어요. GLA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오메가 계통을 먹을 건지 서늘하게 하는 오메가 계통을 먹을 건지 내가 그런 증상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폐가 나빠지지 않게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금태질은요. 슬픈 음악 너무 듣지 마세요. 슬픈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할 수 있는데 슬픈 음악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아니, 아버님 지금 강의 책 중 이거 좋아하는 걸 이거 과자를 묻다가 써서 지금 이걸 강의 중이에요, 이거 아버님. 편국이야. 예예. 아버님 강의 중이요? 예. 말 시키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집에서 지금 아주 어 깨끗하게 쳤어. 자기들이. 네. 아이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막히는 것 같은 비통이 느껴지기 쉬워요. 너무 슬픈 음악 듣고 슬픈 거 보시면. 그래서 폐가 약한 체질은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돼요. 화형 체질 같은 경우, 목형 체질 같은 경우 조용하고 슬픈 발라드 듣는다거나 눈물이 쪽 빼는 그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카타르시스 느끼면서 폐에 응어리진 걸 이렇게 확 풀어줄 수 있는 작용이 있는데 금 체질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심장 차갑고 우울 모드가 잘 되기 쉽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슬픈 음악이나 슬픈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심장과 폐가 더 가라앉아요. 어. 더 가라앉아. 폐는 항진되고 심장은 더 가라앉아. 그래서 거기에 되게 빠져 있기가 되게 쉬워요. 음. 오히려 컨디션이 훨씬 안 좋아지죠. 울고 나면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오히려 경쾌하고 밝은 거, 재밌는 거, 웃기는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고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선호하는 것들 그 취향도 결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발열하면서 찬 것을 싫어한다, 땀이 없거나 땀을 흘리기도 한다, 뭐 이런 증상들이 쭉 있는데 이거 경락상의 질병은 그냥 그 금형이라면 늘 있다기보단 그때그때 왔다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폐 금형인데 폐가 심각하게 안 좋아졌다고 한다면 여기에 폐허의 내장 병증이요. 그냥 계속 있어요. 여기 해당하는 증상이. 가래가 있는 기침을 하고 이 기침이 몇 달 동안 멈추지 않고 숨 쉬는 것이 되게 급하고 계단을 5층도 못 올라가고 숨이 가쁘고 가슴 부위가 그득하면서 답답하고 아프고 이렇게 답답하고 아프고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데 가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잘 안 쉬어져요. 그다음에 가래가 계속 뱉어지고 가래 색깔이 좀 진한 것들도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탁한 가래가 나오고 목구멍이 잘 건조해서 갈라지고 말을 계속 못하고 목이 이렇게 다 쉬고 갈라지죠. 그다음에 소변 색깔이 바뀌면서 막 뿌옇게 된다든지 하얗게 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왜냐하면 이게
폐가 우리가 호흡으로 굉장히 많은 독소를 버리거든요. 우리가 소변과 대변으로 독소를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호흡으로 버리는 독소의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고것들 인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변 가슴이 열나면서 답답하죠. 침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해요, 가래에. 그래서 폐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는 인제 그 가래에 혈액이 섞여서 안에서 폐에서 생기던 것들이 그러니까 피를 뱉으면서 가래를 뱉었는데 혈액이 섞여 있어서 검사했더니 폐암인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래를 뱉었는데 목구멍에 이런 상처가 있는 상태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게 아닌데 가래를 뱉었는데 피가 섞여 나왔다 혹은 피가 울컥 나왔다고 한다면 진짜 바로 병원에 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혈액이 섞여 나오는 가래를 뱉었을 때 결핵성이거나 아니면 비결핵성 폐렴이거나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했었는데 그 폐암 초기에도 이렇게 피를 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래에 섞여 나온다거나.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장에서 탈이 나서 설사를 했을 때도 설사의 상태가 어떤지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흙탕물인지 둥둥 떠 있는지 카라멜처럼 점액질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봐야지 어느 장에서 탈 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가래를 뱉었을 때도 내가 이상하게 가래가 나왔다 그러면 꼭 이렇게 상태를 보셔야 돼요. 맑은 가래인지 뭐가 탁하게 누런 게 섞여 있는지 아니면 이제 혈액같이 약간 갈색처럼 짙은 색깔이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돼서 나온 건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맑은 가래다 그러면 그냥 콧물이 넘어가서 생기는 알레르기성이라든지 냉기를 배출하기 위한 가래인 경우가 많고요. 안에 조금 하얗게 섞여 있다 그러면 착한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섞여 가지고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뭘 잘못 먹었다든지 했을 때 제가 그저께 밤에 막 뭐 공부하고 뭐 치료하고 하면서 그 사다 놓은 과자 한 봉지를 밤에 먹었어요. 밤에 12시 넘어 가지고 먹었더니 바로 가래가 뱉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위 액이 역류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지, 밤중에 과자를 먹었으니. 그래서 위액이 역류하면서 가래가 계속 나오는 그다음 날 아침까지도 계속 나왔어요. 약간 좀 탁한 흰색이 섞여 있는 가래가. 근데 미세먼지 되게 심했던 날 있죠. 미세먼지 아주 심해 가지고 황사 되게 심했던 날 그때 가래 계속 나왔는데요. 그때는 노란 가래였어요. 이 미세먼지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잖아요. 이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안에서 백혈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작용해서 백혈구의 사체가 노란 고름이잖아요. 그때는 노란 고름이 섞여 있는 가래가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런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한번 이게 뱉어지고 뭐 계속 답답한 거 아니면 질병까지 간 건 아니에요. 내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런 증상이 있었을 때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계속 노란 가래가 울컥울컥 나온다. 그러면 진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기관지나 폐 어딘가에. 근데 면역력이 좋으니까 그걸 뱉어내는 거거든요. 면역력이 나쁘면 그걸 뱉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고여 버리니까 호흡 곤란이 오고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고 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면서 뱉어내질 때는요. 열이 안 올라가요. 근데 못 이길 때 열 올라가요. 막 이기려고 막 싸우는 중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점막 세포에서 표피에서 기관지에서 이길 때는 그냥 가래만 뱉고 말아요. 폐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폐 조직으로 못 이겨서 내가 기관지에서 이기질 못해서 폐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열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돼요. 폐로 문제가 생겨서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심각한 폐렴에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조카도 폐렴 걸려 갖고 한 2주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고 우리 아기도 둘째도 모세혈관 기관지염 걸려 가지고 이틀 반 정도 한 2-3일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아기 때 그러니까 돌 전후에요. 고렇게 걸렸은 적이 있는데 크다가 초등학교쯤 됐을 때 폐렴이나 폐결핵에 걸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조심하고 폐를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애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건강검진 할 때마다 폐를 앓았던 흔적이 있네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폐렴을 앓았던 사람이 전부 다 그 흔적이 남는 건 아니에요. 깨끗하게 안 물었다면 흔적이 안 남거든요. 근데 고거를 관리 못 해 갖고 깨끗하게 안 물지 못하면 폐포 자체가 죽어버려요. 이게 포도송이 가지 하나가 이렇게 말라붙는 것처럼 폐 일부 조직이 그냥 영구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사진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폐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꾸준히 먹어주면 도움이 많이 되죠. 야채로 따지면 물론 양파, 파, 마늘, 무, 배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야채로 꾸준히 섭취하기가 힘들다. 우리 애가 너무 김치를 싫어해요. 뭐 이렇게 도대체 양념을 먹지 않아요. 고기만 좋아해요. 이런다면 오메가3나 갈릭, 카로틴 이런 것들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웬만하면 진짜 음식을 좀 충분히 먹으면서 보완을 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걸로 다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양파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30년 전보다 6분의 1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양파 한 개 먹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양파 6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양파 6개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이 토양 오염 때문에 토양에 미네랄이 거의 없고 비타민이 거의 없어서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으로. 양을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미 토양이 오염되는 상태라서 더 그렇다는 걸 알고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자연이 키운 뉴트릴라이트로 채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대장은 뭐 잘 아시겠지만 배변이 모아졌다가 나가는 자리죠. 근데 이 대장의 건강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장에 있는 균주가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좌우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빌 게이츠가 발표했어요. 이 대장의 장내 미생균 환경, 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이 사람의 면역력, 그다음에 뇌력, 정신력, 치매에도 영향을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력을 거의 장내 미생물이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어 가족들이 왜 체질이 비슷하고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 있죠. 장내 미생물 환경도 비슷한 거래요. 근데 가족 간에도 전혀 다른 체질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른 거래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가지고 체질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유사성이 있대요. 성격, 외모, 건강, 체력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아메이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개인한테 맞춤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에 맞는 유산균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인제 샘플 테스트를 할 건데 신청자에 한해서 자기 배변을 받아서 본사에다가 보내면 인제 연구센터랑 같이 합동해 가지고 이거를 분석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유산균 포뮬라가 배합이 돼서 와요. 그걸 먹는 거야. 그래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는 이 맞춤형 플랜으로 가는 거예요. 유산균조차도. 어떤 사람은 변이 자꾸 딱딱해지고 어떤 사람은 변이 묽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게 바로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의 비율 때문에 오는 건데 그것 안에 들어있는 그 균들도 종류가 다양하죠. 이런 균들의 비율 때문에 오는 건데 그 균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는 우리가 유산균 제제를 섭취를 한다면 안정적인 장 환경을 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상태로 올라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그 밸런스 위드인 옛날에 인테스티 플로라 먹으면서도 너무 좋았는데 밸런스 위든으로 바뀌고 나서 밸런스 위든을 먹으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체액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안정이 되면서 내 생식기나
비뇨기 계통 뭐 이런 쪽으로 균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배변의 냄새라든지 다른 분비물의 냄새까지도 아주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음 그것처럼 이 밸런스 위드이나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이런 거를 출시되면서 먹었을 때 사람들이 "아 정말 이 부분이 개선됐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 환경으로 우리 몸에 어떤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라든지 면역력을 지키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금형 같은 경우는 대장이 굵어요. 대장이 보통 굵어요. 그래서 대장이 길고 굵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초식 동물이어야 돼요. 굳이 얘기하자면 육식 동물이 아니라 초식 동물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금 체질들이 육식을 선호하게 되면 대부분 병이 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대장이 굵고 길기 때문에 대장을 가득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자체가 좀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요. 야채를 충분히 씹어 먹지 않으면 이 장을 충분히 채워서 배변이 일어나질 않아요. 장이 이만큼 굵은데 변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연동이 되겠냐고요.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채의 부피가 큰 걸 먹어줘야지 장이 꽉 차면서 배변이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움찔움찔해야 되는데 이게 덩어리가 없는 거, 식이섬유가 없는 걸 먹으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얘가 움직여도 얘는 가만히 있어. 움직여도 얘는 가만히 있어. 꽉 차 있어야지 움직움직하면 배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금형들은 야채를 꼭 챙겨 먹어야 돼요.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 부피가 있는 거, 배추, 무, 시래기, 시금치, 상추, 상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아삭아삭 씹어 먹어야 되고 찌깃찌깃 씹어 먹어야 되는 야채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거. 금체질들은 그래야지만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걸 먹지 않았다 그러면 대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대장에서 생기는 독소가 폐로 가서 결국은 폐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몸이 나빠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대장이 나빠지면 자꾸 입이 말라요. 물을 먹고 싶어요. 근데 물이 잘 안 넘어가요. 자꾸 열이 나죠. 몸이 뜨거워지고 코피가 날 수도 있고요. 안목이 붉고 이 아랫니가 아프고 어 그다음에 눈이 붉고 아프고 안목이 붓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 손가락 부위가 할통하면서 불편하고 뺨 부위가 열나면서 부어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 경락을 따라서 나타나는 거 요 부분. 그래서 대장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열감이 있으면서 알레르기처럼 뭔가 이 진물이 올라온다거나 좁쌀 여드름 이게 빨긋빨긋하게 되면서 토독토독 올라오다가 안에 이렇게 그 때알 같은 좁쌀 여드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금형들은 보통은 피부가 차고 매끈한데요. 밀가루 같은 걸 많이 먹어서 대장경락을 나쁘게 하면 아래 턱선 따라서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고 목덜미 뒤쪽으로 따라서도 여드름이 생기거나 좁쌀 여드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어 목형들도 물론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금형들이 나빠지면 더 그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어렸을 때는 훨씬 더 금 체질에 가까웠는데 정말 이 부위에 트러블이 너무 많았어요. 좁쌀 여드름 같은 것들이. 늘 여기가 간지러웠다가 차가웠다가 간지러웠다가 차가웠다가 되게 계속 그랬거든요. 보니까 폐대장 이게 이 대장 경락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에 트러블이 잘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장이 허하면 내장 경증이 어떻게 나타난다? 배꼽 주변을 누르면 되게 아파요. 음. 그래서 배꼽 마사지 하라고 하는데 배꼽을 열어주라고 하죠. 배 주변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어, 이거 팔 방위로 8개 방향으로 계속 주물러 보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배꼽 주위에서 오른쪽 하복부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꼽에다 손가락을 걸고 배 쪽으로 이렇게 그 바깥쪽으로 밀면서 돌리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배꼽으로 손가락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면서 돌리고 이렇게 밀면서 돌리고 이렇게 밀면서 돌리고 이렇게 내리면서 돌리고 밀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배꼽 마사지거든요. 배꼽 주변을 만져보면 대장이 안 좋을 때는 되게 아프고 특히 오른쪽 하복부 쪽으로 되게 아프죠. 민장 쪽으로 아주 아프게 되죠. 윽 하고 통증이 되게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장에서 구르륵 구르륵 하는 소리가 계속 나요. 구구구 울리는 소리가. 장명 이게 되게 심하고요. 대장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장명에 되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험생 여자애들 사춘기 때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대장이 안 좋으면 배에서 계속 우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가 먹으면 자꾸 소리가 나고 물을 마셔도 소리가 나고 하니까 안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빼짝 말고. 소리 나는 게 부끄러워서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내 아이가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면 유산균 충분히 먹어서 이 기본적인 대장 허증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그거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증상이거든요.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변이 질면서 늘 설사한다거나 대변에 누런 점액질이 섞여 있다거나 치질, 치료, 용종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용종이 자주 생기는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도 높죠. 그래서 평편성 용종 같은 경우에 대장암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대장 선종, 성근종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대장암으로 넘어가기 쉬우니까 대장 내시경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변비 같은 수분 부족은요. 장의 항진이나 신장 기능 이상으로 오게 되는데 소장이 95%, 대장이 4%, 직장이 1%의 수분 흡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수분 흡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변이를 느끼는데도 꼭 참으면 직장에 고여 있다가 점점 수분이 증발돼서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가 대장에서 대부분 흡수된다고 생각했던 수분이 사실은 소장에서 95% 흡수되는 거예요. 대장에서는 남은 것만 흡수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은 굳어진 상태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 탈라면 어떻게 된다? 대장 소장에서 탈라면 흙탕물처럼 변이 나오는 거예요. 수분 흡수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대장에서 탈라면 점액질처럼 나오는 거죠. 캐러멜처럼. 수분이 그래도 좀 흡수되고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판별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담즙이 과잉 생산돼서 설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사가 부그룩부그룩 물변이 보면서 이 담즙이라고 하는 게 세포벽을 파괴할 만큼 산성이라 그랬어요. 지방을 녹이는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분비돼서 장에 계속 머물러 계속 장에 있으면 장벽도 자꾸 허물어져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세포벽의 코팅은 기본적으로 지질과 단백질이 결합된 지단백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을 녹이려고 들어버리기 때문에 담즙이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혈관 안에 많이 있어도 혈관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장 안에 있어도 장에 염증을 유발할 만큼 장벽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이 과민성 궤양성 대장염 요즘 이런 거 앓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나이랑 상관없이 이런 분들이 이제 간 쓸게 하고 이 대장의 기능하고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금 체질에서도 많이 오고요. 목 체질에서도 많이 와요. 이게 너무 지나친 것도 너무 나쁜 것도 둘 다 병이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었던 환자들이 제법 왔다 간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진짜 거의 다 목이나 금 체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렇게 관리를 꼭 필요한 거. 이거 궤양성 대장염 관리 못하면 이제 나중에 뭐 루푸스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